이번 영상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한덕수와 쌍으로 윤석열을 싸고 돌던 최상목을 탈탈 터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가담, 만역 재판관 임명 거부, 마영주 대법관 임명 거부, 만역 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등 대놓고 윤석열을 호위하는 무사인 최상목. 결국 정청래 위원장 및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조전박살이 났습니다. 구독 부탁드리오며 관련 영상 보시죠. 이게 그 문건이죠? 이게 쪽지예요? 이런 쪽지 있어요? 받을 땐 쪽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말씀드린 쪽지예요? 겁니다. 받았을 땐 적으면 쪽지로 받았습니다. 쪽지가 돼요 이게? 이런 게 당시에는 쪽지예요? 이런 게 쪽지예요? 저는 받았을 때 그 정도 크기의 종인지 몰랐습니다. 뭘 몰라요? 이 종이가 A4 용지를 뭐 한두 번 봐요? 이만한 내용을 쪽지라고 의도적으로 숨기는 이유는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보고할 것. 이거 내란이잖아요. 그리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내란이에요, 내란. 그럼 내란이라고 고발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내란이라고 바로 고발하고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쪽지라고 얘기해요? 윤인대차관 이게 쪽지예요? 쪽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A4 용지 이런 거 놓고 쪽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지시문건이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나눠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봐야죠. 그리고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와서 이거 고발해야죠. 그리고서는 나와서 저는 반대했는데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돼요? 두 번째, 지금 막 속보가 떴어요.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 싹 다 압수수색이에요. 아시겠어요, 법무부 차관? 지금 관저 전부 다 압수수색이에요. 그런데 안감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청에서 반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란을 계속 동조해도 되겠어요? 세상이 안 변할 것 같아요? 세상 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다 알고 예비비 준비하려고 했던 최상목 관련해서 우리가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탄핵을 남발한다고요? 징계를 때리고 그 검사, 그 잘못된 사람들을 잘랐어야지. 자르지 않으니까 탄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탄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변화하지 않으니까 끝내 누가 탄핵된 겁니까? 윤석열 탄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재부 장관. 탄핵됐습니다. 윤석열 파면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거기에 경제수석이 누구였어요? 대통령 시절에. 제가 경제수석이었습니다. 최상목이에요. 그리고 파면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구예요? 접니다. 최상목이에요. 윤석열은 위헌하고 위법한 행위를 해서 파면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기재부 장관 경제수석 했던 사람 당연히 사퇴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곧 사퇴합니다. 그래도 곧이 그동안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 아닙니까? 당시에 사퇴했어야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문재인 정부 21년, 22년 코로나 때예요. 그때 세수가 얼마나 더 늘어났어요? 21년 61조, 22년 52조예요. 그런데 23년, 24년 윤석열 그리고 경제수석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시절에 56조, 30조 세수 부족이에요. 이러고도 뭘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위헌하고 위법한 행위가 차고 넘치는데 이 경제 다 망가뜨린 거로 탄핵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말씀드렸죠. 21년, 22년은 자산시장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22년, 23년 그 뒤에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있었습니다. 복합위기 직후에는 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경제 수장으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곳으로 떠넘기고 그리고 자기 책임 안 하고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확히 내가 말씀을 드리는 어제 겁니다.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했죠.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많이 한다고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뭐라고요? 자영업자들이 변화에 못 따라간다고?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판매 등 변화에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자영업자에 대못 받을 거면
경제 수정은 왜 합니까? 그게 아니고 자영업자한테 돈을 나눠주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제가 하고 보세요. 있다는 세금은 말씀을 누구 돈이에요?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금이 기획재정부 장관 돈이에요? 자영업자나 사람들에서 나온 돈이에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라는 게 그런 경기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저러니까 탄핵 말씀드리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거예요. 세금은 국민이 낸 돈이에요. 그럼 세금이 국민이 어려울 때 세금으로 돌려줘서 마중물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행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개구리 대행들이었어요. 임명하라는 것은 안 하고 임명하지 말라는 것은 임명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여야 합의로 임명해야 된다. 합의가 없었으므로 임명할 수 없다라는 논리도 무법적 논리이고 근거도 없지만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도장을 찍어서 국회의장한테 보냈어요. 정계선, 조한창 등 임명해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헌재에서 더더욱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진 않지만 마용주 대법관은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여야 합의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뭉갠 거예요. 대법관이 가벼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아니고 청개구리 대행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위헌 행위다. 헌법재판소법 67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헌재 결정에 기속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상목 장관, 네, 기속이라는 뜻을 아세요? 네, 뭐 모르죠? 몰라서 그런 거죠? 뜻은 압니다. 얘기해 보세요. 뭐 기속한다.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게 사전적 의미가 아니에요. 몰랐구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속한다는 것은 남을 강제로 얽매여 자유를 빼앗는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얽매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월 4일 날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작 공식적인 국무회의는 언급이 없고 구성원이 똑같은 간담회를 열었어요. 사전에.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무회의 작동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정식의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두 분을 임명하고 나서 국무위원들이 많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가 제2요구권을 포함해서 모든 결정할 때 국무위원 아니죠. 간담회 통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얘기할 줄 그거 아닙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상의 기구고 거기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국무위원들과 공식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논의 안 한 거예요. 간담회라는 법대 나오셨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에요. 법기술, 법꾸라지 같은 기술을 발휘한 거예요. 두 번째, 최상목 대행이 사법부요? 본인이 재판관입니까? 본인이 판사예요? 왜 헌법재판소가 지금 임지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7일 날 명백히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행위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6일 동안 이렇게 뭉겼습니다. 가짜 국무회의하고 구속력 없는, 그리고 여야 합의 의논을 하는데 그러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소위 말해서 인사청문 때의 여야 합의 공문 외에 권한쟁의 심판 이후에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까? 별도로 두 사람은 여야 합의가 되고 마은혁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안 되고 그랬습니까? 다 변명이에요. 거짓말이고 이게 오늘날 일국의 경제를 책임진다고 하는 경제부총리의 대국민 거짓말이다. 자, 부총리님, 네, 그 비상계엄 반대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일단 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잘못했다고? 네, 지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그 부분에서는 뭐 일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파면 결정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니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했어요? 저도 그 따르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근데-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임명을 했어야지. 아니죠. 국무회의 자체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 작동을 위해서 장난하십니까, 노력을 지금? 했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에요? 의결사항이에요? 아니죠. 말씀해 보세요.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럼 임명하면 됐죠. 왜 안 따랐냐고요. 저한테 왜 안 따랐냐, 이게 제가 어떤 일을 했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예,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했다는 걸 그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헌재 재판결을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화면 보실까요? 비상계엄 반대했다고 하는데 행적이 수상합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네, 보십시오. 이날 보면은 다 좋아요. 뭐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 F4의 개최 이것도 뭐 의문은 제기되지만 어쨌든간 행적들이 뭐 했다는 것들은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비상계엄을 반대했으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나서 국무회의 소집을 해제를 위한 소집을 했을 때 국무회의 참석했어야죠. 왜 안 하고 집에 갔습니까? 2시 3분에 저한테 온 문자는 국무회의실로 모이라는 것이고 그 회의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어쨌든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네. 해제의 그러니까 목적을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저는 비상계엄 하에서의 어떤 뭐 회의라든지 네. 그런 건 따르지 않겠다라고 저희 1급 회의에서 저희 1급들과 됐습니다.